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녀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인촌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 문화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게 벌써 16번째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브라질에서 많이 알아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한국 문화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8월 15일은 이 상파울루 주와 일부 도시에서는 한국 문화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 정부나 시정부 차원에서 이 작은 행사나 또 이런 문화 공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봉해지로도 법으로 한인촌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곳에 뭐 유대인촌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 이번 이 촌이 있지 않냐? 많이 없습니다. 일본 촌이라고 하는 이 시법안도 얼마 전에 이제 나왔고요. 우리 한인촌이 처음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었고, 또 이거 한국 문화의 날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여론도 받으면서 올해도 작년에 한 3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하니까 올해도 한 그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한국 문화의 날 이 축제에는 올해도 한 20개인가 한 30개 정도 되는 이런 부스가 설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식도 사 먹었고, 또 캘리그라피아도 하고, 또 화장품 파는 곳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렇게 홍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를 즐기기 위하여 상파울로 주 여러 곳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즐기고, 또 이제 저한테도 연락을 해서 만나고 싶다 해서 좀 꽤나 저도 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스를 참가해서 음식을 만든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공간에서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받고 이런 홍보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잘 끝났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몇 개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내가 이걸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자문을 이제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뭐 실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하였는데요. 예로 들어서 한 분이 불고기와 제육볶음을 총 한 150kg 정도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리당 70kg 정도 준비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아닌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1인분이 150g이냐, 200g이냐, 라고 한다고 해도 70kg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많이 팔면 되지라는 거는 당연한 말인데요. 이것을 제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담아서 포장해서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다른 표현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많이 팔면 좋으니까 만약에 라면을 하루에 500개를 끓여서 팔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은 많습니다. 대량으로 준비하는 거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을 경우는 500개가 아니라 1000개라도 라면을 끓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두 명이 이런 데서 조그만 가스레인지를 갖다 놓고 뭐 전기나 가스레인지를 갖다 놓고 하루에 100개 라면 끓이기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욕심이 없고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니까 이제 배우는 건데 그런 식으로 너무 앞서서만 안 됩니다. 하루에 10kg의 고기를 팔아도 정말 많이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 넓은 시장에 저밖에 없다면은 당연히 저한테만 와서 사겠지만 수십 개 되는 업체가 거의 비슷한 음식들 내놓으면은 이게 당연히 이 소비자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많은 꿈을 갖고 이런 데 참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저도 이제 행사가 처음에 열렸을 때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봤더니 작년과 비교해서 약간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격을 올리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너무 싸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싸게 파느냐? 이유를 모르겠다. 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싸게 팔자, 뭐 시장을 넓혀가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시장이 많이 성숙돼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찾아 먹으니까 가격을 좀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좀 올렸고요. 그 대신에 아마 같은 뭐 포장재를 쓰자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불알 사람 저한테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요. 가격이 너무 비쌌다, 양이 적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뭐 폭리를 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운영상에서, 이건 뭐 제가, 이거 누구 비하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줄을, 작년에도 그랬지만 또 1시간 이상씩 서서 하나씩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더 넓은 장소로 더 크게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한인촌이라는 상징성과 또 이게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쉬워서 그렇지, 차를 타고 가는 곳이라면 이렇게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건데, 내년에는 좀 아무래도 이게 좀 부수를 좀 양을 더 몇 개를 더 개수를 늘려서 이렇게 배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이 안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이게 이동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이죠. 어찌됐건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먹고 즐겼고, 또한 이러한 공연도 많이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았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올해도 꾸준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본 사람들도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는 꼭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이제 그 장사라는 주말 장사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뭐죠? 그 빵집도 있고요. 뭐 베네수엘라 뭐 빵도 있고, 뭐 볼리비아 빵도 있고, 뭐 이렇게 주말 장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다 모였기 때문에 몇 개 이제 다른 나라 국적인 이제 음식들도 있던 것이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좋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한국 음식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어놓고 많이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신 분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음식 만들어 파는 게 정당해? 왜 그들이 우리 걸 팔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작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장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중국집이나 일본식이나 이탈리아 식당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니고, 또 어떻게 그냥 계몽 운동이라고 해서 뭐 그들을 못 팔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크게 관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거 아니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만들어 팔 수가 있지.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맛있게 팔면은 장사가 더 잘 되겠지.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면 못 팔리겠지. 뭐 이런 시장 논리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 먹었고, 또 뭐 일단 행사가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이게 좀 며칠 지난 다음에 뭐 나오겠죠. 이제 다들 이제 집에 가서 이런 계산을 해보면서, 아, 올해는 내가 참가비 내고 재료비 냈더니 돈이 안 남았더라. 당연히 그런 분이 있을 거고요. 누구는, 아, 돈이 좀 많이 남았더라. 근데 좀 아쉬웠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고, 누구는, 아, 내가 해봤더니 쉽지가 않아서, 야, 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거 많이 못 팔았다. 라고 이제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행사는 돈을 버는 건데, 그게 떵떵거리며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 한 달 운영비가 나올 만큼 이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익은 나지만 그거보다 참가 의식, 내가 이걸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하면서, 아, 이렇게 대용량으로 내가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주문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 또 시장의 흐름이 이렇구나, 내 음식을 먹어보고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배운다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틀 한번 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건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 시작은 그런 것이었고요. 또 올해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대량 식당이나 뭐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집에서나 그냥 배달만 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왜 참여를 안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 속속들이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문화 사업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은 관공 이런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일반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직접 해먹고 또 이거 설명하고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데, 누구를 손가락 차면서 누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요번에 이제 큰 인기를 얻었던 이제 브라질 소식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